자, 그리고 김희수 헌재 소장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지금 국회 청문회에서 만약에 뭐 채택을 안 해줘도 대통령 임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김희수 헌재 소장은 그게 아니잖아요. 본인 표결이 필요하죠. 네. 근데 계속 딜레이 되고 있어요. 이건 왜 딜레이 자꾸 되고 있는 겁니까? 야당이 협조를 안 해서 그런 건가요? 일단 국민의당이 지금 반대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국민의당이 정치적 부담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김희수 헌재 소장 같으면 또 호남 출신이고 그런데. 이거죠.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거기도 이제 좀 약간 자중질환 비슷하게 뭐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는데 우리 국민의당에게 좀 엎드려줘 이거지. 예의를 갖춰줘. 우리 좀 잘해줘. 뭐 이런 거죠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찬반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김희수 헌재 소장에서는. 네. 예. 그리고 김희수 헌재 소장은 뭐 야당이 안 해주면 굳이 뭐 할 필요도 없다면서 이게. 지금 현재 헌재 소장 대행을 하고 있고 권한대행 체제로 가고 있죠. 임기가 뭐 그렇게 많이 남지도 않았고. 네. 뭐 그래서 그냥 가도 무방하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장이 뭐 대단한 게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헌법재판소장이 권한대행이 아닌 임명이 되어 있어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가 이렇습니다.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 이제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아예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면서 헌법재판소장으로 동시에 새로이 임명하는 경우에는 이제 인원수가 안 채워지니까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은 김희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미 헌법재판관이잖아요. 그런데 인사청문회 한번 거쳤어.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장으로 동시에 겸직을 이렇게 하게 만드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명수에는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운영에도 큰 지장이 없다. 예. 그렇다면은 오히려 여기에서 야당들이 발목을 잡고 이것도 통과 안 시켜주면은 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받는 타격은 굉장히 적으면서 오히려 야당의 발목잡기를 크게 부각시킬 그렇죠. 수 있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야당이 더 부담되는 거고. 네. 또 김희수 헌재 소장을 헌법재판관이죠. 김희수 헌법재판관을 박지원 의원이 추천했다면서요. 그거에 이상돈 의원하고의 또 그런 게 기억하십니까? 저 보고 깜짝 청문회장에서 놀랐습니다. 깜짝 누가 놀랐어요. 추천했어요? 하고 이상돈 의원이 했더니 박지원 의원이요. 그랬더니 그 후에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그렇지. 이상돈 의원이 뭐 누구나 추천을 할 수 있고 네. 뭐 추천자의 뭐 지시에 따를 수도 있고 뭐 그렇죠 하고 그냥 되게 횡설수설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너무 그렇게 재밌었어. 그 논리적인 그 이상돈 의원이 그렇게 혼란스럽게 이야기하는 거 처음 들었습니다. 사실 한 방 먹이려고 질문을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겠죠. 그랬는데. 근데 저는 정치 신동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요즘에 박지원 의원님의 행보를 어떻게 분석하세요? 박지원 의원 오락가락하는 거지 뭐. 지금 사실 국민의당은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되는데 저런 식으로 드러내면요 설 자리가 자꾸 없어져요. 어떤 식으로? 지금 저렇게 지금 호남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99%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75% 나오고 있어요. 근데 자신들 존재감 낸다고 저렇게 더 반대하면 반대할수록 쪼그라들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지금 박지원 의원의 행보를 보면은 지금 같은 경우 잘할 땐 잘한다고 박수를 쳐주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이런 얘기를 인터뷰에서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당 지지율은 많이 오를 거거든요. 이게 계란으로 바위치기인데 나는 국민의당이 이런 행보를 보이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되고 박지원 전 대표가요. 그게 왜냐면 촉이 빨라서 그런 거고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있는 거죠. 당연히 있는 근데 거죠. 한 가지는 말이 안 통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욕하다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서 칭찬하고 5.18 기념사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다. 안철수가 읽었으면 그런 감동이 있었을까? 막 이런 얘기까지 해요 지금. 그만큼 노예한 정치인. 그런데 노예하죠. 국민의당 안에서 그런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노예한 판단을 지금 입력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 못 아닙니까? 따라오는 거죠. 왜냐하면 박지원 반대 세력이 지금 또 주류를 형성했으니까. 주주가 된 거예요, 그러면? 아니, 박지원 지금 뭐- 의원이 밀려난 거예요? 그렇죠. 김동철. 그 다음에 누구요? 부회장 하는 그분. 누구 있지? 박주선. 박지원하고 별로 안 친하죠. 안 친해도 이거는 감각적으로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정치권들은 국회의원들은 특히 있잖아요.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제가 옳은 길을 가면 난 딴 길 갈래. 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요? 박지원 의원이 지금 만일 공천권을 쥐고 있다면 안 그렇겠죠. 그렇죠. 일사불란하게 다 움직이겠죠.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럴 일이 없지. 그러니까 자기 편하게 그냥 이렇게 그런 혼자서 소수의 의견들을 이렇게 내면서 혼자서 또 아니 본인도 편하진 않을 거예요 지금. 그럴까요? 저게 어떻게 편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다음에 또 하겠냐. 뭐 이런 것도 국민의당 내부에서 있을 수 있죠. 다음에 또 할까요? 할 수 있죠. 목포에서는 또 한다고 그러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당장 지방선거가 1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거기서도 뭐 공천에서 관여하고 싶고 할 텐데 이런 식으로 나가면 호남에서 전멸이지. 제가 그래서 박지원 전 대표한테 제가 전화했어요. 요즘에 또? 네? 최근에? 아니 이낙연 국무총리 그 통과된 날 고맙다고 앞으로 잘 지내자고 이렇게 전화했죠. 그랬더니 뜨거워 안 하세요? 제가. 아니 뭐
당황하면서 막 끊으라고 막 그래가지고 왜 끊어요 그러면서 계속 내 말을 했죠. 끊으래요? 예. 끊어 막 하더라고 당황해가지고.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그런 상황 근데 같은데. 이 작가 얘기했듯이 호남 지지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그렇기 때문에 호남에 내려가면 호남 사람들이 가만두겠어요. 그럼요. 다 당신들 지금 말씀하지. 뭐 하고 있는 짓거리냐고. 그렇게 하고 혼나고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싶다가도 본인이 또 여의도의 자존심이라는 게 있거든. 배지의 자존심.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국회의원 해보니까 1년 해보니까 지역에 내려가거나 그러면요 자기 지지자들한테 둘러싸이면 그런 얘기 못 들어요. 아니 행사장에 가면 그런 얘기 많이 듣죠. 그런 얘기 할까? 아, 당연하죠. 하죠. 합니다. 아우, 주민들은 잘 안 그러던데 앞에서는 좋은 말만 하지. 안 그래요. 하요. 예. 호남의 정서상 지금 있잖아요. 워낙 지지율이 높고 지금 정반대로 지금 뻘짓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은 당연히 뭐라고 닦아 세우죠. 근데 그러면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그게 아까 얘기했던 여의도 정치하고 또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되면 당분간 국회 파행은 좀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글쎄, 큰일 났어요. 예, 대통령이 요청하는 여러 가지 것들도 지방 행사 같은 거 다 잡아놨는데 이거 뭐 다 어그러지네 국회 자, 생활이. 여당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슬슬 달래가면서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런 거 없어? 마이웨이 해야 될까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캐릭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쉽게 고개를 숙이고 사과도 하고 양보도 하고 합니다. 근데 본인이 이건 아니라는 것은 끝까지 보여요. 가요. 그 양면성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외유 내강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사과할 거 있으면 사과하고 네.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따지지 않고 재지 않아. 원칙에서 어긋난다. 네. 이거는 정치적으로 타협하면 안 된다. 그런 거는 끝까지 마이웨이 고거든요. 진짜 무서운 분인 것 같아요. 무서워요. 그 역대 대통령이 지지율이 반짝 올라갈 때가 언제냐면 미국 대통령 만나고 나서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가면 항상 올라가거든요. 지지율이. 늘 올라가는데 6월 30일 날 6월 말일 날 또 예정돼 있잖아요. 네. 갔다 오면 강경화도 마찬가지고 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지지율이 올라갈 겁니다. 그랬을 때 야당은 더 반대를 못 해요. 국민 지지율이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 야당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또 지지율에 지켜보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 야당 자유한국당 사람들이. 같은 경우 바른정당과 좀 다른데 스탠스가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욕 먹어도 좋다요 지금. 그러니까 그리고 아무 상관없다는 것 같아. 어버이 연합 이런 데에서만 지지를 잃지 않으면 된다. 지금 그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자유한국당도 물론 밖으로 보여준 스탠스는 그런 건데 내부에서는 부글부글 끓는 의원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겠죠. 네. 왜냐하면 이렇게 가면 내년 지방선거에 TK하고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서는 없고 다른 데 전멸이거든. 이런 식으로 가면 그렇죠. 알고 있어요 본인들도. 변수는 없을까요? 1년 동안? 이런 식으로 가면 없다고 봐요. 앞으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올라갈 거예요. 지금 같은 때 저는 우리 당 의원들이 지역구 기반을 확실하게 잡아놨으면 좋겠어요. 그 지선에서 그냥 완전히 말살을 그렇죠. 시켰으면 그렇게 해야 좋겠어요. 됩니다. 예. 이게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올 때는 이 지역에 치중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지선에서 정말 지금까지 전무후무한 그런 기록적인 일을 우리가 한번 해봤으면 또 좋겠어요. 지지층의 이완과 반대파의 또 결집 이런 걸 아니면 또 묘한 또 견제 심리 이런 것도 우려 안 해도 될까요? 근데 야권이 지지멸렬할 수밖에 없고 자기들이 아마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텐데요. 딱 하나입니다. 이 사람을 중심으로 뭉쳐야 되겠다 하는 그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야권의 대항마가 지금 없어요. 근데 홍준표죠. 생길 것 같지도 않아요. 네. 그리고 홍준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나 이런 데서 안 건드려도 돼요. 국민의당에서 다 알아서 요리할 겁니다. 국민의당이요? 네. 어제 이혜원 의원하고 판도라 같이 출연해서 바른정당? 해봤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한국당 싫어하는 것보다 더 싫어합니다. 홍준표 땡큐지 뭐. 그래요. 말에 오늘도 항상 걸어가지고. 오늘도 그런 말 했어요. 바른정당은 뭐 당연히 무너질 것이다, 흡수될 것이다 하면서 자유한국당에서 뭐 정당으로 보지 않는다. 자유한국당에서 떨어져 나간 기생정당이다. 그러니까 오늘 또 그런 말도 했어요. 홍준표 씨가 누가? 당대표가 됐으면 좋겠어요. 될 것 같고, 그럼 뭐 영원불변 야당하는 거죠. 그리고 지방선거가 중요한 게 지방선거에 완벽한 승리를 거두어야 다음에 있는 총선에서도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좀 열심히 좀 했으면 좋겠어. 저는 우리 당의 지역구에서 다들. 이게 뭐 다 지자체장 다 선거 중립 지키고 당연한 줄 알지만요. 뺏기면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방의원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가 이렇게 지방선거 쭉 하잖아요. 지방선거, 구의원 선거, 뭐 도의원 선거, 시의원 선거 하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선거를 어떻게 하냐면 1번 찍으면 주룩 1번 찍고 2번 찍으면 주룩 2번 찍지. 네. 1번 찍었다, 2번 찍었다, 3번 찍었다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서울시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또 보도 하나 나왔더라고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을 좀 시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원순 시장이 1등이고 이 시장이 2등이고 이렇게 이런 술인데 박 시장이 출마를 안 한다면 이 시장이 1등이에요. 박원순 현 시장의 어떻게 거취에 생각하세요?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결정하겠다. 아니 그건 이 시장이 얘기했으니까 박 시장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자기 거취를 결정했다. 그러면은 박원순 시장이 다시 3선 도전하면은 경기지사로 출마하나요? 경기지사는 안 간다고 본인이 얘기했어요. 왜냐면 경기도지사는 아직도 잘 통하고 있구나. 이건 절대 끊으면 안 돼. 아직 잘하니. 늘 통했어. 왜 그래? 경기도지사는 제가 떠보려고 한 건 아닙니다. 대통령 후보들의 무덤입니다. 경기도지사 출신이 한 번도 올라온 적이 없어요. 그렇네요. 기억해봐요. 아무도 없어요. 거기 원래 그 대권 주자였다가 손학규. 경기도지사를 가는 순간 죽어요. 손학규, 김문수, 남경필 다 그렇잖아. 근데 저는 시장 후보로 지금 아무도 생각지 않았던 사람이 나올 것 같고 그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서울에? 그건 뭐 경선도 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지금 누가 경선을 해? 아니 경선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는 저기 민주당이 아니잖아요. 유정복 시장이죠. 예, 자유당이잖아. 그러니까 인천에 또 누가 출마하느냐. 우리 그렇죠. 그것도 관심거릴 수 있죠. 박남춘 의원이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겠죠. 예. 근데 하여튼 저는 이번 시장은 항상 대통령이 되는 지름길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꿈을 갖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거론이 되지 않았던 사람이 착 나와서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왜 돋보이냐면 시장이 내가 이런 서울시장이요. 어떤 시장이든 내가 내가 이런 성남시장도 마찬가지잖아. 네. 이런 행정을 보이겠다 하면 딱딱딱 하면 그게 눈에 탁탁탁 보여요 국민들이. 바로 가시적 효과가 있죠. 도지사는 안 보여. 아, 그래요? 도지사는 전체를 컨트롤하지 내가 하는 게 없어요. 내 몫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무덤이 되는 거야. 아니, 인천만 해도 지금 유정복 현 시장이 아주 대표적인 친박 아닙니까? 예. 정말 친박인데, 일은 잘하나? 네? 일은 잘해? 저는 직접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정 만족도를 보면은 하위권입니다, 굉장히. 그런데, 인천은 뭐 안상수 때부터 늘 그랬지 뭐. 뭐, 그렇긴 하죠. 예. 근데 그때 그게 아직도 회복이 지금 안 되고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 안 돼. 근데 이번에 유정복 시장이 과연 다시 나올지. 그래서 저는 될지. 우리 국회의원들이 지금 정말 지역구 잘 다져야 될 때예요. 그럼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방선거를 그야말로 정말 기가 막히게 성공을 해놓으면은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이 야당들의 행태가 더 이상은 힘으로 우리한테 맞상대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반성하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지방선거입니다.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저는 저 이번에 대선 1등 했잖아요. 그리고 이번엔 또 좋은 게 대통령 열심히. 공약대로 된다면은 이번 투표할 때 개헌 찬반 투표 하거든요. 그러면 제일 먼저 개헌 찬성에 찍고 111. 밑으로 111 쭉 찍는 거지. 좋아. 개헌 국민투표까지 같이 결부해서 한다면 1번이 뭐 제가 봤을 때는 한 70% 정도 힘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 심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개헌 찬성하면서 야당 찍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항상 개헌 논의를 하면 이게 블랙홀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냥 대통령 중심으로 그냥 갈 수밖에 없어요. 야, 근데 개헌안이 제대로 나올 수가 있을까요? 시간이 너무 논의해야죠. 그래서 야당이 제대로 생각을 한다면 아마 개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온갖 명분을 붙여서 지선하고 같이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오히려. 그렇게 대선에서 그럼요. 공약을 내세웠는데 우리는 안 할 수는 없는 거지. 야, 근데 따로 국민투표하면 우리로서는 하는 게 맞는 거고 야당으로서는 자기들의 생존 전략을 생각한다면 무조건 지선을 피해야 되는 그런데 거죠. 뭐 우리가 한다고 해서 저쪽에서 협조가 안 하면 안 되는 거니까. 불가능이죠. 불가능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방선거와 국민투표, 개헌 국민투표 같이 못할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높다고 봅니다. 예. 야당이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왜 자기들이 다 죽는 길인데요. 현 의원이 지금 만일 공천권을 쥐고 있다면 안 그렇겠죠. 그렇죠. 일사불란하게 다 움직이겠죠.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럴 일이 없지. 그러니까 자기 편하게 그냥 이렇게 그런 혼자서 소수의 의견들을 이렇게 내면서 혼자서 또 아니 본인도 편하진 않을 거예요 지금. 그럴까요? 저게 어떻게 편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다음에 또 하겠냐. 뭐 이런 것도 국민의당 내부에서 있을 수 있죠. 다음에 또 할까요? 할 수 있죠. 목포에서는 또 한다고 그러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당장 지방선거가 1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거기서도 뭐 공천에서 관여하고 싶고 할 텐데 이런 식으로 나가면 호남에서 전멸이지. 제가 그래서 박지원 전 대표한테 제가 전화했어요. 요즘에 또? 네? 최근에? 아니 이낙연 국무총리 그 통과된 날 고맙다고 앞으로 잘 지내자고 이렇게 전화했죠. 제가. 그랬더니 뜨거워 안 하세요? 아니 뭐
당황하면서 막 끊으라고 막 그래가지고 왜 끊어요 그러면서 계속 내 말을 했죠. 끊으래요? 예. 아, 끊어 막 하더라고 당황해가지고.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그런 사람 근데 같은데. 이 작가 얘기했듯이 호남 지지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그렇기 때문에 자, 그리고 김희수 헌재 소장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지금 국회 청문회에서 만약에 뭐 채택을 안 해줘도 대통령 임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김희수 헌재 소장은 그게 아니잖아요. 본인 표결이 필요하죠. 필요하죠. 네. 근데 계속 딜레이 되고 있어요. 이건 왜 딜레이 자꾸 되고 있는 겁니까? 야당이 협조를 안 해서 그런 건가요? 일단 국민의당이 지금 반대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국민의당이 정치적 부담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김희수 헌재 소장 같으면 또 호남 출신이고 그런데. 이거죠.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거기도 이제 좀 약간 자중질환 비슷하게 뭐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는데 우리 국민의당에게 좀 엎드려줘 이거지. 예의를 갖춰줘. 우리 좀 잘해줘. 뭐 이런 거죠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찬반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김희수 헌재 소장에 대해서는. 예. 그리고 김희수 헌재 소장은 뭐 야당이 안 해주면 굳이 뭐 할 필요도 없다면서 이게. 지금 현재 헌재 소장 대행을 하고 있고 대행이니까. 예. 권한대행 체제로 가고 임기가 있죠. 뭐 그렇게 많이 남지도 않았고 네. 뭐 그래서 그냥 가도 무방하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장이 뭐 대단한 게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헌법재판소장이 박지원 의원. 그랬더니 그 후에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그렇지. 이상돈 의원이 뭐 누구나 추천을 할 수 있고 뭐 추천자의 뭐 지시에 따를 수도 있고 뭐 그렇죠 하고 그냥 되게 횡설수설했는데 아, 깜짝 놀랐어요. 저는 너무 그렇게 재밌었어. 그 논리적인 그 이상돈 의원이 그렇게 혼란스럽게 이야기하는 거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 방 먹이려고 질문을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겠죠. 그랬는데. 근데 저는 정치 신동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요즘에 박지원 의원님의 행보를 어떻게 분석하세요? 박지원이가 오락가락 하는 거지, 뭐. 지금 사실 국민의당은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되는데 저런 식으로 드러내면요. 설 자리가 자꾸 없어져요. 어떤 그리고 식으로? 지금 저렇게 지금 호남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99%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75% 나오고 있어요. 근데 자신들 존재감 낸다고 저렇게 더 반대하면 반대할수록 쪼그라들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지금 박지원 의원의 행보를 보면은 지금 같은 경우 잘할 땐 잘한다고 박수를 쳐주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이런 얘기를 인터뷰에서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국민 권한대행이 아닌 임명이 되어 있어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가 이렇습니다.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 이제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아예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면서 헌법재판소장으로 동시에 새로이 임명하는 경우에는 이제 인원수가 안 채워지니까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은 김희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미 헌법재판관이잖아요. 그런데 인사청문회 한번 거쳤어.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장으로 동시에 겸직을 이렇게 하게 만드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명수에는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운영에도 큰 지장이 없다. 예. 그렇다면은 오히려 여기에서 야당들이 발목을 잡고 이것도 통과 안 시켜주면은 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받는 타격은 굉장히 적으면서 오히려 야당의 발목잡기를 크게 부각시킬 그렇죠. 수 있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야당이 더 부담되는 거고 네. 또 김민수 헌재소장을 헌법재판관이죠. 김민수 헌법재판관을 박지원 의원이 추천했다면서요. 그거에 이상돈 의원하고의 또 그런 게 기억하십니까? 저 보고 깜짝 청문회장에서 놀랐습니다. 깜짝 누가 놀랐어요. 추천했어요? 하고 이상돈 의원이 했더니. 당 지지율은 많이 오를 거거든요. 이게 계란으로 바위치기인데 나는 국민의당이 이런 행보를 보이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되고 박지원 전 대표가요. 그게 왜냐면 촉이 빨라서 그런 거고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있는 거죠. 당연히 있는 근데 거죠. 한 가지는 말이 문재인 안 통하고 대통령, 있다는 거 그렇지. 아니야?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욕하다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서 칭찬하고 5.18 기념사를 읽으면서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다. 안철수가 읽었으면 그런 감동이 있었을까? 막 이런 얘기까지 해요 지금. 그만큼 노예한 정치인. 그런데 노예하죠. 국민의당 안에서 그런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노예한 판단을 지금 입력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못 거 따라오는 아닙니까? 거죠. 왜냐하면 박지원 반대 세력이 지금 또 주류를 형성했으니까. 주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아니, 박지원 지금 뭐- 의원이 밀려난 거예요? 아 그렇죠. 김동철. 그다음에 누구요? 부회장 하는 그분. 누구 있지? 박주선. 박지원하고 별로 안 친하죠. 안 친해도 이거는 감각적으로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정치권들은 국회의원들은 특히 있잖아요.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제가 옳은 길을 가면 난 딴 길 갈래. 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요? 네.